복소함수론 2 11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 8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복소 적분을 이용을 해서 이런 어떤 급수, 이런 관계식을 이제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부터 살펴보면 u는 정수가 아닐 때 이런 u 플러스 n 제곱분의 1 이런 어떤 급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f라는 함수를 이런 함수를 반지름의 길이가 n 플러스 2분의 1인 이런 원을 따라 적분하고 레지듀 티오렘을 이용을 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무한급수를 계산하는 거, 어떤 무한급수, n은 0부터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든지 간에 이거를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는 어떤 방법을 썼었냐면 이제 주로 몇 급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1대 1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그래서 이 식을 적분하고 이제 미분하는 식으로 해서 계산을 이제 주로 해왔는데, 이 방법 말고도 이제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레지듀 티오렘을 이용을 해서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레지듀 티오렘을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Z를 뭐로 놓으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가 FZ를 어떻게 놓는지, 그러면 어떤 원을 따라 어떤 칸투어를 따라서 적분을 하는지 요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친절히 알려줬으니까 FZ를 이제 U 플러스 Z 제곱분의 파이의 코탄젠트 파이 Z, 그러면 코탄젠트는 이제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얘는 U 플러스 Z 제곱분의 파이에다가 사인 파이 Z의 코사인 파이 Z, 이제 요런 함수를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폴이 뭘까? 그래서 폴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거니까 얘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z가 마이너스 u일 때 오더가 2죠, 그렇죠? 오더 2짜리 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사인 파이 z가 있으니까 z가 이제 정수일 때 사인 파이 z니까 심플 폴이겠죠. 그래서 오더 1짜리 폴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칸투어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한다 그랬냐면, 칸투어는 z의 반지름의 길이가 n 플러스 2분의 1인, 그럼 이제 요런 원을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 안에 마이너스 u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정수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u가 대충 여기 있다라고 치고, 그럼 이제 나머지 정수들, 왜냐면 이제 폴이 z는 마이너스 u랑 정수일 때니까 여기가 n 플러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n부터 0도 있을 거고 해서 n까지 있겠죠. 그래서 n을 이제 적당히 얘를 이제 또 크게 잡아줘야 되니까 n은 이제 적당히 크게 얘보다 크게는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데서 폴을 가질 거냐면 얘네들 k가 정수고 에서 심플 폴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거 z는 마이너스 u일 때 오더 2짜리 폴을 갖는다. 그럼 이제 레지듀를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마이너스 u에서 레지듀를 계산을 해보면 레지듀 f일 때 마이너스 u에서의 레지듀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오더 2짜리니까 우리가 포뮬라에 의해서 그냥 u 플러스 z 제곱을 곱한 거가 되겠죠. u 플러스 z 제곱 u 플러스 z 제곱분의 파이 코탄젠트 파이 z. 그럼 이제 없어져서 그냥 미분한 거.
1의 파이 코탄젠트 파이 z의 미분. 그러면은 얘가 z가 마이너스 u로 갈 때 파이 코탄젠트 파이를 미분하면은 코탄젠트를 미분하면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코시컨트가 되겠죠. 그래서 얘 제곱 우선은 파이 하나 원래 있고 그 다음에 파이 z가 튀어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파이 제곱에 코시컨트의 제곱 파이 z가 되니까 마이너스 파이 세제곱에 코시컨트가 이제 사인 제곱분의 1이죠. 사인 제곱 파이 u 분의 1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레시듀 하나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가 이제 z는 k일 때, 정수 k에서, 그럼 이거는 심플 폴이니까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요거니까 u 플러스 z 제곱분의 파이에다가 코사인 파이 z의 사인 파이 z 때문에 이제 0이 된 거니까 여기다가 z-k를 생각을 하고 z가 k로 가는 이제 극한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저 여기 나와 있는 극한도 잘 존재할 거니까 얘는 계산을 해보면 코사인 파이 k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얘는 그냥 대입을 해준 거 파이에 코사인 파이 k에 요 값이 코사인 파이 k로 갈 거니까 k 플러스 u의 제곱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레지듀 티어렘을 적용을 해보면 저 구간에서 n 플러스 2분의 1에서 f를 적분한 거, 우리가 갖고 있는 함수가 u 플러스 z 제곱분의 파이의 코탄젠트 파이 z를 적분한 거는 얘네들은 이제 다 썸을 해줘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k 플러스 u의 제곱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사인 제곱 파이 u 분의 파이 세제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등식이 뭐였냐면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등식이 뭐였냐면 등식은 n은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u 플러스 n의 제곱 분의 1이 사인 파이 u의 제곱 사인 파이 u의 제곱 분의 파이 제곱이 되는 거를 보이는 거였으니까 그냥 얘가 0으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얘가 0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요 적분이 0으로 간다. 언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거는 요 극한이 무한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으로 간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저 적분 z는 n 플러스 2분의 1에서 u 플러스 z 제곱분의 파이 코탄젠트 파이를 적분해 준 게 0으로 간다. 언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적분을 우리가 뭐 i라고 놔보면, 그럼 이제 절대값 i를 이제 잘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절대값 기호를 안쪽으로 넣어주면 파이는 어차피 상수니까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z가 n 플러스 2분의 1일 때 u 플러스 z의 크기의 제곱 코탄젠트 파이 z가 됩니다. 근데 분모에 있는 거 얘를 잘 살펴보면
얘도 살펴야 되고 이제 분자도 따로 봐줘야 되는데 우선은 분모를 보면은 u 플러스 z의 제곱, 이제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할 거니까 분모는 뭐보다 컸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요 제곱을 이제 요 u 플러스 얘가 u 마이너스 z의 크기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다 양수니까 제곱을 해줘도 되죠, 그렇죠?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준 이유는 z의 크기가 n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2분의 1에서 u를 빼준 게 되겠죠. 이거의 제곱.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분모에 얘가 있으니까 u 플러스 z의 제곱분의 1은 저기 n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u의 제곱 분의 1이니까 0으로 가요. 네, 괜찮죠, 그렇죠? 얘는 이제 좋은 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잘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분자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왜냐면 코탄젠트 파이니까. 그래서 코탄젠트 파이를 우리가 어떻게 잘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데, 얘는 뭐 사인 파이 z분의 코사인 파이 z고,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 이 정의에 의해서 얘는 2의 파이 iz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파이 iz, 어차피 이제 분자분모 똑같이 이제 2i 이런 걸로 나눠주니까 얘는 2의 파이 iz 더하기 2의 마이너스 파이 iz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잘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z를 이제 실수부랑 허수부를 좀 나눠서 적어주면 z를 x 더하기 iy로 써보면 얘는 2의 파이에 i를 곱해줬으니까 i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거에 컨주게이트 해준 거 마이너스 파이 ix 마이너스 y, 컨주게이트가 아니라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이거 분의 2의 파이 ix 마이너스 y 더하기 2의 마이너스 파이 i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분자분모 따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분자가 조금 더 쉬우니까, 왜냐면 분자는 우리한테 익숙한 방향의 부등식을 쓸 거니까 더하기 2의 마이너스 파이의 ix 마이너스 y, 요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각각 두 개를 쪼개서 생각을 해주면 파이 x 마이너스 파이 y 더하기 2의 마이너스 파이 x 더하기 파이 y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2의 파이 ix나 2의 마이너스 파이 x, 얘네들은 크기가 1이니까 얘는 뭐랑 똑같을 거냐면 2의 마이너스 파이 y랑 2의 파이 y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있는 거 2의 파이 i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파이 ix 마이너스 y,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쪽 방향의 부등호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쪽 방향에. 그래서 이제 각각을 절대값 q 안으로 넣어주면 파이 y 빼기 2의 마이너스 파이 x 플러스 파이 y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값 2의 마이너스 파이 y 마이너스 2의 파이 y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기호 그대로 놔두고 이제 요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종합해 보면 코탄젠트 파이 z는 분자에는 얘가 있고 분모에는 얘가 있는 거. 그래서 얘는 뭐보다 작을 거냐면 2의 마이너스 파이 y 마이너스 2의 파이 y 분의 2의 마이너스 파이 y 더하기 2의 파이 y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좀 익숙하지는 않긴 하지만 얘는 뭐 하이퍼볼릭 코탄젠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얘도 뭐 절대값을 뭐 붙여도 상관없죠. 어차피 양수니까. 2로 나눠주면은 얘는
하이퍼볼릭 사인의 파이 y 절대값 분의 위에 있는 거는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파이 y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코탄젠트 파이 y라고 쓰기도 합니다. 하이퍼볼릭 코탄젠트의 절대값. 그러면 이제 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y가 0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게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0에서 점근선이 생기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y는 코탄젠트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뭐 파이 y가 파이 x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여기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n 더하기 2분의 1인 어떤 컴팩트 셋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셋에서 얘는 어차피 바운디드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적어도 얘는 y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보다 작고 얘가 n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어차피 이런 영역에서 생각을 해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운디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바운디드이니까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파이 z는 n 더하기 2분의 1에서 유니폼리 바운디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쓰면은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은 게 이렇게 쓰면은 y가 뭐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부터 뭐 루트 뭐 이렇게 되니까 y가 0 근처가 될 수 있어서 0 근처에서는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좀 안 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n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네. 이게 딱 이런 서클 위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유니폼리 바운디드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네, 딱 이만큼만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뭐 z가 n 더하기 2분의 1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만큼 이렇게 잘라서 이제 보고 있는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의 목표는 요 적분이 0으로 가는 게 목표였는데 우리의 목표는 z의 크기가 n 플러스 2분의 1인 곳에서 j를 적분해 준 거. u 플러스 z의 제곱분의 파이 코탄젠트 파이 z의 적분이 0으로 가길 원했는데 얘가 어떻게 줄여졌냐면 파이의 z의 반지름이 요런 거 u 플러스 z 제곱분의 코탄젠트 파이 z의 적분. 근데 옆에 파이 그대로 있고 아까 분모가 어떻게 됐었냐면 분모가 이렇게 됐죠. 네. n 더하기 2분의 1 빼기 절대값 u의 제곱분의 1. 그래서 얘는 n 더하기 2분의 1 빼기 절대값 u 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 있는 애 얘는 유니폼하게 바운디드가 됐고 얘도 색깔을 좀 써주는 게 n 플러스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요거 곡선의 길이 곱해줘야죠. 그래서 2파이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0으로 가죠. 왜냐면 오더가 n제곱분의 n 그러니까 n분의 1 꼴이니까 얘는 0으로 잘 가죠. 그래서 이렇게 요 등식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8번을 이제 풀 수가 있고
그다음에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에서는 F가 어널리틱한데 한 점 뺀 요 중심을 뺀 Z0를 뺀 요 구멍난 디스크에서 어널리틱하대요. 그랬을 때 F가 요런 등식을 만족하면 적당한 엡실론에 대해서 모든 Z0 근처의 점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면 F의 싱귤러리티는 리무버블이 된대요. 그래서 얘도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FZ는 우선은 Z는 Z0에서 싱귤러리티를 가질 거예요. 왜냐면 얘가 애초에 구멍난 디스크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Z0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적당한 엡실론이라고 했는데 리무버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려줘야 되는 거는 리만 정리죠, 그렇죠? 리만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게 뭐였냐면 F가 어떤 적당한 열린 원판에서 한 점 뺀 곳에서 어널리틱이다. 그랬을 때 F가 A 근처에서 바운디드이면 이거랑 사실 동치인 게 뭐였냐면 F가 Z는 A에서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를 가진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이려고 새롭게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는 F가 이거랑 또 동치인 게 아니고 Z가 A로 갈 때 Z-A에 FZ를 해준 게 0이면 F는 Z는 A에서 어널리틱하다. 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치입니다. 근데 한쪽 방향이 쉬워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쪽 방향 증명을 해보면 이쪽 방향은 자명해요. 왜냐면 F가 Z는 A에서 어널리틱하니까 테일러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일러 전개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FZ를 A 근처에서 하니까 A0 더하기 A1 Z-A A2 Z-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Z-A를 곱하면 당연히 0이 되죠, 그렇죠? A0에 Z-A A1에 Z-A의 제곱이니까 A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은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은 당연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쪽 방향이 그렇게 자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아마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증명을 해보면 h라는 함수를 새로 z-a의 제곱 fz로 정의를 합니다. z가 a가 아닐 때, z가 a일 때는 자연스럽게 0을 주는 게 좋겠죠. 그럼 f는 우선 a 빼고는 다 어널리틱하니까 그러면은 h도 마찬가지로 h도 d에서 a를 뺀 곳에서는 어널리틱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h는 궁금한 거는 h는 a에서 어널리틱할까? z는 a에서 어널리틱할까? 요거를 한번 보면은 h 프라임 a를 생각을 해주는 게 자연스럽죠. z가 a로 갈 때 z-a 분의 fz 마이너스 h hz 마이너스 ha인데 ha 0이죠. 그래서 얘는 z-a 제곱이니까 z가 a로 갈 때 z-a의
FZ가 되고 문제에서 얘를 조건에서 얘가 0이라고 했죠. 그래서 H는 ZNA에서 어널리틱이 돼요. 그 얘기는 H는 이제 정의역 전체에서 D에서 어널리틱하죠. D에서 어널리틱합니다. 그러면은 H를 이제 테일러 전개를 A에서 해보면 HZ는 뭐 C0 이렇게 개수를 Z-A C2의 Z-A의 제곱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H가 A를 대입했을 때는 HA는 0이죠. 그리고 H'A도 0이에요. 그러니까 C0랑 C1은 0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다라는 얘기는 H는 C2의 Z-A의 제곱 C3의 Z-A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HZ가 이렇게 됐으니까 Z가 A가 아닐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F가 뭐였냐면 Z가 A가 아니면은 H를 Z-A의 제곱에 FZ라고 놨어요. 그럼 이제 얘를 잘 보면은 Z-A 제곱에 C2 더하기 C3 Z-A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얘가 FZ였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FZ는 진짜로 C2 더하기 C3 Z-A 뭐 이렇게 가는 애예요. 언제? Z가 A가 아닐 때. 이제 문제는 Z가 A일 때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애초에 F도 뭐 D A를 뺀 곳에서는 잘 정의가 된 좋은 애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A에서 어떻게 값을 정의할 거냐 하는 거였는데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Z는 A 대입하면 C2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FA를 우리가 C2라고 정의하면은 F는 Z는 A에서 어널리틱이 됩니다. 어널리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얘기를 왜 했냐면 요게 어디서 쓰이는 거냐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용을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 있죠? FZ가 어떤 상수 A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FZ가 어떤 상수 A에 대해서 Z-Z0의 -1 플러스 엡실론이 된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만약 엡실론이 1보다 컸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엡실론이 2 정도 됐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FZ는 A의 뭐 Z-Z0의 1제곱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Z0를 대입하면 되니까 FZ0는 0으로 주면 되죠, 그렇죠? 0이면은 어널리틱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엡실론이 1보다 크면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엡실론이 1보다 작으면 뭐 만약에 엡실론이 2분의 1 정도였다. 그럼 FZ가 이제는 여기 루트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Z-Z0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들어가요. 그럼 얘는 루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Z는 Z0를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바운디드면 좋겠는데 뭐 특히 뭐 엡실론이 1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FZ가 그냥 A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냥 바운디드죠, 그렇죠? 그래서 바운디드면은 리반 티오렘에 의해서 우리가 Z0에서 리무버블 싱귤러리티인 거 아는데 근데 이제 1보다 클 때도 괜찮아요. 1보다 클 때도 괜찮은데 1일 때도 괜찮고 1보다 작아지면은 2분의 1 같은 걸 생각하면 이제 얘가 루트 이제 분모에 들어가니까 뭔가 좀 바운디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분모에 뭐가 있으면 좀 불안하니까. 근데 우리가 방금 했었던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z가 z0로 갈 때 z-z0의 fz 요거의 극한값을 한번 살펴봐요.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서 생각하면 z-z0의 fz z-z0의 fz의 크기, 얘는 뭐 z-z0의 뭐 얘랑 크기가 똑같고 fz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을 거냐면 a의 z-z0의 엡실론 제곱이 돼요. 그럼 이제 엡실론이 어떤 양수든 상관없이 뭐 2분의 1이든 뭐든 상관없이 얘가 그냥 z-z0의 어떤 양수 제곱이니까 0으로 가요. 그 얘기는 z가 z0로 갈 때 z-z0의 fz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했었던 정리에 의해서 f는 z0에서 z는 a에 z0에서 어널리틱하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라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예전에 정확히 언제 했는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정리를 우리가 새로 알게 된 겁니다. 어떤 뭐 오픈셋이 있을 때 뭐 A라는 점 하나가 있고 F가 이 한 점 뺀 곳에서는 어널리틱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원판을 많이 생각을 하죠. 원판에서 이제 중심 뺀 거. 그랬을 때 다음 명제들이 동치입니다. 첫 번째로 F가 뭐 Z는 A에서 removable singularity를 가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가 Z는 A 근처에서 바운디드다. A에서 뭐 근처에서 바운디드.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뭐 어떤 뭐 델타가 존재해서 이제 Z는 A는 빼야 되니까 A가 델타보다 작으면 뭐 FZ가 M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델타와 뭐 M이 존재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리만 티오렘이고, 요거 두 개가 리만 티오렘이고, 우리가 하나 더 방금 공부한 거는 Z가 A로 갈 때 Z-FZ가 0이 된다. 네, 그래서 요 세 개가 동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옛날 그 임용 기출 문제에 이제 요런 내용이 등장을 했었는데, 네, 요거를 좀 잘 알고 있으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뭐 자명해 보이진 않죠, 얘가. 요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러한 증명도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두 문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도 한 두 문제 정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